제가 보온병 들고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그 이사도 가고 어차피 못 가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네, 그런데 지금 입맛 보여주시니까 달달한 커피를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바꾸려고요. 아 그래요? 네, 집에도 지금 이거 사놓고 다른 것도 있어서 다른 거 먼저 먹는데 더 안 사야지. 뜨거운 물 조심하세요. 네. 제가 안 따라나가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선 천천히 이야기 나누고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런가요? 네네. 애기랑 같이 지내느라 좀 정신없이 지냈고요. 또 이번에 처음으로 고열이 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네. 고열이 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제 간호하고 네. 그래서 다행히 하루 만에 괜찮아서 막 애기가 열 나가지고요. 요새 홍역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들도 약한 아이들은 뭐 드릴까요? 네. 아, 선생님, 전 괜찮아요. 전 계속 말을 해야 돼가지고 다 끝난다는 거 같아요. 그래요. 애기였을 때 열이 많이 나서 엄마들이 맨날 고생하잖아요. 네. 좀 처음이어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얘기를 그죠.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헤어지도 사놓고는 했는데 막상 열나니까 40도 되고 막 이러니까 무섭죠. 네 무섭더라고요. 무슨 몇 개월이나 했죠? 지금 15개월이요. 무서워. 저도 잘 이제 처음으로 열이 많이 났으면 네, 그쵸. 그런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원래 훨씬 더 어렸을 때 나는데. 그 백이 되기 전에도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럼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애들은 자주 토하잖아. 애기들은 잘못 먹으면 자주 토하고 뭐 맞지도 않으면 장에 맞지 않으면 되게 배앓이도 많이 하고. 근데 저희도 숨 못 쉬어가지고 울다가 뭐가 걸렸는지 숨 못 쉬어가지고 은son이가 얼굴이 파래졌어? 빨개져 숨을 못 쉬니까 경기도 이천 살 때인데 옆에 거기가 고대 무슨 병원이 있어요. 갔더니 그때까지 내가 숨을 안 쉰 것 같았어. 그럴 수는 없는데 거기서 뭘 응급조치 못 해주고 분당 차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숨 안 쉬는 애를 내가 맞아. 잘 살아있어요. 엄마들 그때 이게 띠까지. 저희 큰아이는 그 배 있잖아요, 배. 그러니까 배를 먹을 수 있는 아이였는데 배를 이렇게 하도 깎게 물고 막 신났다고 이러다가 자기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훅 걸리면서 너무 무섭죠. 근데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지금 손을 집을 안 꺼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 얼른 쫓아가고 중간에 넣어주고 그 응급조치. 응급조치를 해갖고 여기 뒤로 거꾸로 해갖고 가슴을 탁 잡고 등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 그런 경험들이 엄청 많았어요. 무섭죠? 저 제일 무서운 거 하나 해드릴까? 제 딸이 다리가 부실했어요, 항상. 그래서 애기였을 때 그 사과 같은 거나 뭘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넘어졌는데 바로 목 안에가 쫙 찢어져가지고 피가. 그래서 안고 뛰었는데 큰 병원 가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하러 갔는데 큰 병원에서 말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바로 저 밑에까지 깊이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울고 막 그 애기를 전신마취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벌써 배터리가 없으면 어쩌지?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진짜 애기는 정말 잘 봐야 돼요. 네, 정말 잘 봐야 돼요. 알아두면 자기의 준비를 마음에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엄마는 항상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요. 겁 한 번 주고. 네, 지금 아주 다 잘 크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주 동안? 일주일이가 너무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그러니까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제가 빨리빨리 뭘 하니까 자꾸 다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손가락 이렇게 막
그 찌고 막 막 벗겨지고 찌고 막 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렇게 하는 게 몇 분에서 길게는 그냥 몇십 분 차이일 뿐인데 내 마음이 맞아요. 급하니까 내가 빨리 이걸 해야지라고 막 그런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근데 또 하나 알아낸 거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지? 마음이 급해서 단지 그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뭘 하면서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주의가 좀 산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뭘 하면서 거기 정신을 뺏길까봐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도망가려고. 아니 그러니까 많이 설거지를 하고 막 건조를 시키는 거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빠지게 되면 아 저 그랬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 내가 급하게 해야 될 거를 냅두고 여기에 또 이렇게 뭔가 집중하게 되는 현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더 빨리 서두르려고 하나? 벗어나려고 하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그래가지고 더 정신을 뺏기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쌉쌀만. 저는 네. 남편이랑 일주일 동안 별로 말을 안 하고 싸워가지고 그 전 토요일부터 오, 지난 오래 일요일까지 걸렸네요. 저 처음이었어요. 근데 처음인데 괜찮았어요. 할 어. 만했어요. 그 전에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오. 남편이를 그렇게 막 이렇지 않으면서 관계가 안 좋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항상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먼저 푸는 거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무지하게 그냥 비위만 맞췄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분위기 못 견디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 안 했어요. 같이 그냥 안 하고 하다가 그냥 한 번씩 째려보고 그냥 눈을 맞추고 일주일 동안 눈을 안 맞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다 아시고 시어머니 같이 가니까 아시고 애도 다 아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일요일날 신랑은 그냥 이상한데 남자들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혼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풀려요. 근데 그동안에 그 고스란히 당하는 느낌인 거지.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뭐 괜찮은데 제가 같이 말을 안 하니까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그냥 지금은 풀어졌는데 내일부터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가도 저는 예전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안 가도 뭐 어떤 사단을 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여행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든 게 그냥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한테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야, 내가 안 좋은 거가 자꾸 조금씩은 분석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워낙 제가 감정적인데 거기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조금 이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네 그게 엄청 큰 일인 거예요. 그랬고 저는 어제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날이었는데 끝나자마자 저 막 이렇게 짜봤어요. 그냥 혼자 짜보고 그리고 아들이랑 같이 코스모스 구강을 같이 봤어요. 한식 같이 숨어가지고 할머니랑 숨어가지고 할머니 막 눈빛이 막 애 안 재우고 안 그래도 늦게 자려고 하는 애를 막 근데 둘이 숨어가지고 누나가 없어서 마치 누나 방에 가서 둘이 누워가지고 보고서 잤거든요. 근데 저보다 아들이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그러고도 아침에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말짱하게 깨려고 준비를 하고 잤거든요. 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피곤해야 되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정신이 이렇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몸이 또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네. 정말 아니면 신기한 것 뭐 같아요. 힘해야 네,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네, 한수님 어떻게 지냈어요? 네. 피곤해 보여. 피곤하게 지냈죠. 둘째를 스쿨버스를 안 태우고 제가 데려다 주는 걸로 돼서 진짜. 네,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하시는 5시에 일어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몇 시까지 가야겠길래 7시 40분이요. 근데 많은 다들- 일을 거친 다음에 나온 결론인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자가 많은 학교고 남자가 적다 보니까 좀 뭔가 학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스쿨버스가.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아서 다니니까. 다 태우고 다 가야 네. 되니까 코스. 그게 좀 안 좋은 시간이. 그래서 지금 그거에 적응 중인데 오늘도 5시에 일어났다가 또 잤다가 그래서 닥치면 또 하겠죠. 네 맞아요. 적응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다. 네.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도넛을 드시면서 아 네. 네, 그 커피 밖에 나가서 타면 네, 그게 물이요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와요? 찾아드릴게요. 아니 그 방법만 조금 한번 네. 가르쳐 주세요. 네, 우리 방법까지는 뭐 손 들까봐. 네. 그래요. 구강 별들의 삶과 죽음 어떠셨어요? 보실 때? 동영상이요? 뭐 동영상도 너무 그렇고 예전에 한 번에 책도 다 그렇고 올려가지고 잘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게 지금 건강인지 기억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그렇구나라고만 봐서 확실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 한강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음. 그래서 과하게 우리처럼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방대한 내용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조금 그 기억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책이 좀 내용이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뭐 저희가 과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과학을 통해서 이제 인문학적 시선을 가져보는 게 이제 목적인데 어때요? 뜨거운 물 다루기 괜찮으셨어요? 아니 무슨 애기도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 어려운 건데. 애기 선생님 손 대실 뻔했단 말이에요. 애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 과학적인 내용보다는 과학을 토대로 저희가 저희의 사유의 깊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또 똑같이 제가 본문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지금 질문을 4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 발췌문에 대한 글을 쓰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이게 새로운 시도라서 분명히 어려울 것 같아서 본문 내용을 좀 제가 간략하게 하고 여기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 지면에 실은 이 뉴턴의 글과 그리고 마크 트웨인 그리고 반고의 글은 이 별들의 삶과 죽음에 나와 있던 거예요. 제일 앞쪽에. 네. 확인되시죠? 네. 그런데 제가 딱 읽었는데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러고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본문 내용은 되게 쉽더라고요. 그냥 쭉 읽으면은 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것은 어려운 쪽이겠구나 하고 이쪽으로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굉장히 문학적인 글들도 많고 그래서 마크 트웨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허클베리 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별들의 삶과 죽음은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뭐냐면 제일 마지막이 어떤 글로 끝났냐면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의 내면과 겉모습, 그리고 인간 본성의 형성 기제 모두가 생명과 코스모스의 깊은 연계에 좌우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별인데요. 우주, 별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우주, 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겉모습, 그리고 인간 본성의 형성 기제, 이게 코스모스랑 아주 깊은 연계가 되었다라고 이 칼 세이건은 확신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 안에도 그런 문장들을 녹여냈어요. 전자 설명할 때 원자의 화학적 성질 결정이 황금의 번쩍이는 광채, 철의 차가운 느낌, 금강석의 단단한 결정 구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저희 사람 성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번쩍이는 광채를 내는 성격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차가운 성격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단단한 성격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우주와 인간의 어떠한 엮여져 있을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무한대, 가장 큰 범위죠. 그 구골플렉스를 설명해주면서 무한대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더 작게 그 원소를 한 번 더 자르면은 이제 쿼크라는 용어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입자들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당연히 저희 안에도 있겠죠. 가장 근본이 되는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청력 사용할 때 청력이라는 부분 설명할 때 닮은 사람이 서로에게 혐오감을 느끼듯이 부호가 같은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청력이 뭐죠?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란 말이죠. 왜 닮은 사람을 보면 혐오감이 들까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닮은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밀어내고 장점이 보이는. 아니요. 지금은 그 닮은 사람이 혐오감이 느껴질 때를 말해보자는 거죠. 네, 패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세상은 은둔자, 염세가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력을 크게 쓰는 그런 사람들. 은둔자, 염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력이라고 하는 것. 그 중심의 행력은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주변에 있는 전하가 다른 것들이 막 밀어내고 있는데 그걸 갈고리로 이렇게 엮어서 자기 몸에 붙들고 있는 그 행력은 달변과 애교, 마음 안 맞는 이웃과도 오순도순하는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화를 많이 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중심액에서 매초 생산되는 에너지가 표면에서 매초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도록 별이 반응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금방 고갈돼 버려가지고 인풋을 많이 해줘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번아웃이 와가지고요. 아이들 키우다 쫓아다니다 일하다 막 이러다 보면은 정말 몸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까지 계속 생산해내는 에너지와 방출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 것이 별이 계속 반짝반짝 할 수 있는 그것, 인간의 몸 상태랑 굉장히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죠. 자식별이 탄생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별들에게도 인간처럼 먼저 태어난 별의 죽음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가져온다. 폭발하고 밀도가 성간호 사이에서 밀도가 증가하고 중력 수출이 유발되면 자식별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 별이 사라진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시 응축되면서 그 안에서 별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별이라는 부분도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렇게 별이 생겨날 때 그 탯줄처럼 실타래 같이 엷은 가스 성운을 달고 다닌대요. 신생아별은.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과 같이 태어난 15개 형제자매 별. 태양랑 같이 태어났대요, 그때. 그런데 은하수 너머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흩어져 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DNA는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치아는 칼슘, 혈액은 철. 네, 그래서 저희 역시도 별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 우주, 코스모스와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조금 기억이 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거 보면 과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뭐 태양에너지에 다 의존하고 있는 거, 식물이 그래야지만 자라고 뭔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간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과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 잘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구나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아 과연 그렇구나 닮아 있는 것 같아 이 우주의 탄생과 이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원래는 과학적 지식을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야 있는 사실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추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대 뭐 우리는 별의 구조와 같대 그러면 아이가 누워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별하고 나랑 똑같네 막 이런 걸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 주머니가 커지는 건데 저희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쌀롱에서도 얘기했듯이 많이 뭐 500년 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가서 이거 어떻게 너네는 뭘 어떻게 하고 살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자동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막 이랬어.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설명을 못한다라는 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알 수가 없는 그 부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추상의 범위가 작아진 사람들은 진짜인 사실을 보고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어렸을 때 실제 있는 지식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받아들인 친구는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세계 전반이 있는 그대로가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같음이죠, 같음. 그러니까 오류가 적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요, 아주 많이 왜곡되어 있고, 게다가 방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을 통해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왜곡의 폭이 거기서 커지는 거죠. 나중에 커서라도 다시 과학책을 좀 더 보면서 이렇구나 하고 다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른이 되면 이 추상이 막히면서 안 받아들여요.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이렇습니다. 아무리 나와요. 교과서 전 국민 사람들이 다 배워도 그렇겠어? 이런 시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아기는 동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진짜 별이 그러겠어 이렇게 안 믿어지나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땅을 밟고 있는 요것만 믿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추상할 수 있는 공간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추상 공간은 어느 정도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 코스모스 처음 시작할 때 추상 했었거든요. 추상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추상화 그리기. 근데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근데 이제 코스모스를 공부할 땐 이 추상이 잘 돼야지 이게 칼세건이 설명하는 게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지를 잘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공부하면서? 코스모스 공부하면서? 잘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공부도 늦게 시작하고 제가 그냥 상상, 망상 뭐 이랬던 그런 세계들은 존재했으나 그 말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추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우연찮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 그 사실을 근거로 추상이 된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우연찮게 어쩌다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었겠으나 근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는 좀 그게 되게 협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그 몇 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1강부터 쭈루룩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읽은 그 강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느껴요. 그럴 때는 책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읽으면 읽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다시 선명해지면서 이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친구들이요 읽은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다음 책 지금 다음 책 많이 준비돼 있는데 그 책만 계속 보면 왜 그럴까 싶은데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그 책이 무엇이든지 좋은 거예요. 네, 조금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그 터전이 잘 되어 있다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어른이 돼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네, 여러분들 훌륭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역시 추상을 이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가 상상이나 망상 속에 살지 말고 공부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지식을 가지고 또렷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아이작 뉴턴의 광학에 나오는 글귀인가 봐요. 그래서 광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 빛의 성질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빛과 이제 동일한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 과학자가. 네, 저희 차차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신은 물질 입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아니라 밀도가 다르고 힘의 세기에도 차이가 있어서 신은 자연의 법칙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우주 곳곳에는 구구각각의 특성을 갖는 세상들이 빚어졌다. 이렇게 우주를 이해하니 세상에는 그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게 됐다. 네. 이거 읽고 나시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 것 같지 않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처음 얘기하는데 네,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 2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후에 물을 두 개로 나눠서 위에 있는 궁창은 하늘이라 부르시니 하늘이 되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 바다가 되고, 무튼 땅이 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 피어나라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앞부분이 쭉 나와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구구각각, 예, 그냥 각각이란 얘기인데, 각각의 특성을 갖는 세상들이 빚어졌다라고 하는데, 물질 입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요. 어떻게 생긴 모양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냐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만큼 입자가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가능하던 건데, 이 뉴턴은 그것을 뭐 지금 뉴턴 시대만 해도 훨씬 더 종교색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다.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 세상은 모순 덩어리인데, 그렇죠? 모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 위에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기술해 보세요. 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 물질이나 모순이라는 낱말 두 가지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창세기를 들어서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안 떠오르고요. 이거 떠올랐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를 또 작성을 해주시면 좋죠.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소요 시간. 네, 몇 시간? 1시간이요?
처음이니까 5분에서 10분 제가 이제 적으시는 거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이님 혼자 남자분이라서 좀 그래요? 뭐 괜찮아. 괜찮으세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좀 뭐라 좋아 보여요? 아니요 그 자리에 앉으면은 좀 그런가요? 여기가요? 네네. 왜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맞이 키는 왜이 자리였나요? 그래도 여백이 좁아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진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드린 여백이 좁아서. 여백이 너무 넓어서 그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아, 내가 전혀 틀린 걸 말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은 뭐, 추호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 손이 이끄는 대로 써보시기 바래요.
안수님 다 쓰셨어요? 네, 뭐 하나 잠깐 찾고 있어요. 네네, 뭐 필요하시면은 찾아보시면서 쓰셔도 됩니다. 한 2분 정도 더 드릴까요? 네. 컵이 좀 작죠? 컵을 좀 큰 컵으로, 큰 종이컵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좀 작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그 자리 가요. 네? 그 자리 가요. 아, 이 자리가 짠 거가 됐나 혹시? 올라올라? 그런 뜻? 이상하네요. 그래요? 네. 잘 그렇게.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2분이 지났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얘기해보고 어디서 막혔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했었는지 한번 각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머리 뜯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작성하신 우리 안소니님 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물질의 종류는 세밀하나 근본은 하나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모순도 없다는 것보다는 모순도 하나의 법칙인 것 같다. 네. 테드에서 본 듯한데 아마 미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듯이 생명의 근원도 하나인 듯하다. 모순도라는 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모순도 없다는 것보다는 모순도 하나의 법칙인 것 같다. 네. 지금 안소니님 글을 뒤에 서술을 뭐뭐인 것 같다를 다 빼시고 하나다 바로 써보세요. 긴가민가 해서 같다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게 이런 글을 쓰실 때는 만약에 하나면 하나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것 지식이 그렇죠. 네. 인 것 같다라는 글은 어느 누구도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주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근본은 하나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근본이 왜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뒤에 문장으로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것처럼 모순도 하나의 법칙이다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을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장과 근거가 딱 맞물리는 좋은 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어떤 분이 작성을 휘기님인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네. 쓰다가 너무 막히고 막 말이 되나 막 싶고 뭔가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썼는데요. 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신은 인간에게 말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인간은 신의 말을 거역하고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다. 신은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신의 말에 모순이 있음을 알고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것을. 신은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다. 그들이 신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야 했지만 죄악에 빠지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사과는 여기서 뭔가 생각 땡땡땡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신이
어쩌고저쩌고 이 뒤를 이어서 써야 되는데 다 못 썼어요. 네.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느끼시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읽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건 문장과 문장 사이가 너무 많이 띄어서 그래요. 그 안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장들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깊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머리 생각에서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오는 스토리를 막 따라가면서 쓰니까 글이 덤벙 대지고 처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거든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단락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앞부분에 있었을 테니까 뒤를 다 날려버리세요. 그럴 때는.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그 주제가 되는 그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쓰시면 돼요. 어디를 날리고 어디를 이렇게 갖추실 건지 그 부분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다음 차채님 한번. 저는 너무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일단은 네네. 이걸 보고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감동이 오거나 이런 문구가 아니면 뭘 생각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글을 그렇죠. 쓸 때고 해가지고 네. 그냥 다양한 물질 입자 속 공통된 성분이 인간과 세상을 구성한다. 와우. 여기까지 완전 이과 스타일. 저요? 네. 완전 뭔가인데. 완전 이과 스타일이에요. 네, 이과들이 그러거든요. 이과들이 무슨 얘기예요? 뭘 느끼라고요? 그러거든요. 내 안에 이과가 있었구나. 네, 맞아요. 네, 그런 아. 거예요. 네,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정리만 하신 거죠? 느낀 점을 쓰신 게 아니고 네. 지금 정리만 하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방금 쓴 네. 거예요. 다양한 물질 입자 속 공통된 성분이 인간과 세상을 구성한다. 구성한다로 끝났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렇게 쓴 이유가 뭐죠? 아, 그렇게 쓰면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선은 첫 문장을 떼면 그 뒤는 그 앞문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이어져 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근거도 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내 주장까지도 자기 주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넓혀가면서 생각을 이렇게 쭉 한번 유지해 보세요. 네. 그 뒤에 한 문장만 더 써보세요. 네.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뉴턴에 의하면 신은 이렇게 다양한 물질 입자들로 우주의 다양성을 주었는데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어울려 살 수 있어야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어울려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간이 이 우주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주 변화의 일부분일까? 그냥 네. 다 제일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런데 인간이 이 우주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주 변화의 일부분일까? 까 하면 안 된다는. 그거 돼요. 아 돼요? 까는? 네, 까는 돼요. 까는. 왜냐면 까 했으면 자기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용이 앞에서 그 많은 입자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주 파괴로 넘어가고 그 다음 우주 변화의 일부분이라고 머리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더 깊이 있게 쓰실지. 이렇게 우주를 파괴하는 거랑 우주 변화 이 둘 중에서요? 아니요. 아니면 어울려 사는 거. 어울려 사는 거? 네. 어울려 사는 거랑 우주. 우주 이야기랑 네. 같은 거거든요. 지금 주제만 남겨야 되는 시점인 거죠.
두 개를 3줄, 4줄 썼는데 그 안에 주제가 될 만한 게 2개가 들어가면 글이 어떻게 다음으로 엮어줘야 될지 모르게 돼버리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안소윤님, 네? 네, 아까 제가 그거 바꿔서 써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다 작성하셨어요? 네. 물질의 종류는 세밀하나 근본은 하나에서 만들어졌다. 모순도 없다는 것보다는 모순도 하나의 법칙이다. 네, 이거 지어서 해야 되나? 뭘요? 그냥 말해보세요. 테드에서 본 듯한데. 그렇죠. 네, 이건 그렇죠. 이건 지우고 미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듯이 생명의 근원도 하나이다. 이상해. 아까 처음에 썼던 문장하고 비교샷 해주세요. 하나에서 만들어졌다. 네, 처음에 썼던 문장 읽어봐 주세요. 물질의 종류는 세밀하나 근본은 하나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모순도 없다는 것보다는 모순도 하나의 법칙인 것 같다. 테드에서 본 듯한데 미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듯이 생명의 근원도 하나인 듯하다. 그렇죠. 이제 다시 새로 고친 문장으로 읽어봐 주세요. 물질의 종류는 세밀하나 근본은 하나에서 만들어졌다. 모순도 없다는 것보다는 모순도 하나의 법칙이다. 미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듯이 생명의 근원도 하나에서 만들어졌다. 네, 좀 맞았나요? 네, 훨씬 더. 굉장히 명료해졌죠. 네. 이제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아까는 뭐뭐인 것 같다. 그럼 응? 이렇게 흩어지죠. 뭐뭐인 것 같다 하는 순간 하고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지는데 나 하고 끝내면 이 명료성 때문에 그 다음 문장으로 우리가 알아서 인지가 계속 넘어가요. 네, 좋습니다. 혜기님, 네, 저는 뭘 주제로? 시는 못했는데 네, 신의 말이 모순이 있음을 알고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것을 이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인간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으셨어요 지금. 그런가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그런가요?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제대로 들어가려면요. 논문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신학, 철학, 뭐 역사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쓰셔야 되는. 네. 예, 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근거를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본인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도 꽤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대면서 신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써야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왜 신이 존재하는가 뭐 그 후반으로 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신의 말의 모순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그래요. 네. 신은 절대자거든요. 모순이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 말은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옳음인데. 근데 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모순의 말을 하는 신은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럼 이 문장이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해보세요. 네. 선악과의 모순이라는 주제는 꽤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네. 소재여서 공부를 꽤 많이 하신 후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골랐거든요. 네. 차차님. 좀 지금 써보라는 얘기셨던 거예요? 네. 있었는데 얘기 듣고만 있었고.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걸 또 생각해서 네. 그러면은 삭살마마님 뭐 고르셨어요? 아니요.
둘 중에 뭘 골라야 뒤에를 그냥 쓸 수 있을까? 그쵸. 저는 앞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앞문장. 우주 파괴, 뭐 우주 변화 이거는 한참 뒤에 나와야 될 얘기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러니 우리가 좀 어울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어울려서 살아야 되지? 경쟁 사회인데? 라고 의문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본인이 이제 대주시면 돼요. 네. 문장 하나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가 쓰는 문장 안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가독성이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문장 하나를 만들 때 거기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로만 쓰는 것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문장 봐드리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좀 완성된 것 같은. 벌써? 네. 벌써 완성된 느낌이. 네. 그래요. 이따 쉬는 시간에 두 분 한번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 자리가 아무래도. 네. 그래요. 지금 안 드시고 계신? 네. 삽살만. 어때요? 문장 이렇게 하니까. 해보니까요. 일단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도 저 생각을 없이 사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힘들지만 조금 더 그냥 머물러만 살다가 그때 영상에서 봤나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지 못하면 그 옛날에 그 모습이 그냥 어디서 봤지 이게? 여기 지금 그냥 선생님 말씀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몇 살 때 모습으로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나이만 들어서 살고 있다가 이제 다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억지로라도 물려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힘든 시간 힘든 이 분위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써본다는 거에 제가 한 발짝 나갔다는 거에 그냥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그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기대한다기보다 그런 걸 써보고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이걸 이렇게 발설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그럼요. 그럼요. 한 1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네. 네. 그럼 이거구나 하고 이제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네. 네. 저 싫다고 제가 싫다고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도 더 못 느낄 것 같고 애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같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네. 그 밴드에 올라온 댓글 봐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 있어요. 한 시간 동안 하나 했나요?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제 내드리면 집에 가서 이걸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제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너무 문장 안에 많은 걸 담으려고 안 하는 것이 문장이 술술 나가게 되는 힘이거든요. 네. 그걸 연습을 좀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뭐가 어려운 거냐면요. 어떤 거를 보고 아니면 어떤 걸 읽고 내 머릿속에서 그걸 정리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정리해내서 그걸 문장으로 표현할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뭐지? 요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마침 좋은 문장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런 시간을 또 하게 됐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박 웃음. 네, 그러면 허클베리핀 쓰신 마크 트웨인 이분의 글을 어느 분이 읽었죠 아까? 천천히 휘잉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기 저 높은 곳에 하늘이 있다. 그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우리는 여기 누워서 하늘을 우러르며 별들과 눈을 맞춘다. 저 별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있는 자 바로 그대로인가?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핀.
네. 오, 그쵸? 네. 엄청난 문장가입니다. 저는 아니면 있는 자 바로 그대로인가 이 네, 부분에서 그쵸. 꼴딱. 차차님 지금 왜 이렇게 보셨어요? 뭐가 이게 소름이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런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해왔던 생각을 봤을 때 공감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글로 쓰려면은 충격적이다거나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좀 써지는 게 있는데 그냥 공감된다라는 수준이면은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문장인데 저도 그런 혼자 공상 이런 거 하는 거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나도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냥 이런 훌륭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지? 막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인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똑같은 생각은 아니고 그냥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분이 나오시는 얘기하면서도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하면서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차차님 글 보면서 계속 겸손해지는 저를 느끼고 네, 되게 재밌는 좋은 이야기 지금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설명 드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 문장들은 다 어디서 본 듯 다 아는 듯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이걸 다 읽고 나서 아무 미동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이게 마음이 어때요? 알아. 그렇지. 이렇게? 이거를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이런 거를 깊이 사색하거나 이러면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뭔가 바로 여러 가지를 느끼기에는 약간 감정 몰입이 좀 안 된다. 네네네. 만약에 딱 이게 충격적인 문장이야 그러면은 막 바로 지금 막 뭐가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천천히 되게 곱씹어봐야 되는 문제고 계속 답이 없는 그런 주제고 이렇게 사색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딱 당장 떠오르기는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네네네. 되는 거죠. 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깊게 내려가서 뭔가 이거에 아주 근사치로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쓰려면 글을 쓰는 작업은 항상 어떤 의식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준비 과정이 없으면 몰입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이게 바로 막 서지. 전 피디님 하시는 말씀 많으시잖아요. 글 쓰기 시작하려면은 빨래 돌리고 설거지 하고 청소기 밀고 빨래 다 개서 넣고 책상 다 치우고 그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하나 쓰려면. 그래서 이랬어요. 글씨 시간이 근데 뭘 쓸? 근데 뭔가 미적하게 뭐 못했네. 그러면은 저걸 다 저도 그래요. 뭔가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 중요한 걸 뭘 하려고 하면 급한 맞아요. 것들이 막 생각이. 근데 올해는 정말 그래놓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못 쓰는 거. 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글 쓰는 게 소질이 없어서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바로 글 쓸 때 바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순간적 몰입? 이 주변에 이렇게 안 보인다라는 의식적인 생각보다는 일단 글에 대한 그 집중력 같은 것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발산할 수 있게끔 그걸 계속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있는데 훈련을 잘 해야 돼.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안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 가슴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거부감 때문에 못하고 너무 싫어. 안 되겠어. 못하겠어. 이러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막 이렇게 그 순간을 견디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안 되겠어. 못하겠어. 이건 없어지고 얼른 해볼까? 뭐 이런 순간이 오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 글을 쓸 때 항상 그 앞에 긴 뭔가를 두고 썼기 때문에 사실 저희 뇌는 습관 형성으로 다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글이 써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논술 같은 거 훈련할 때는 거기에 훈련이 돼야 되니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이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그 주장과 논거와 다른 걸 다 이렇게 따다닥 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럴 내가 그렇게 그럴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능력을 다 버리고 이제 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려니까 다시 맞아요. 뇌가 그만큼 네. 굳은 거죠. 네 맞아 굳은 것 같아요 진짜. 굳은 거예요. 네. 그렇게 굳어요. 네.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소리 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안 그쵸. 되는 것도 있지만 두렵고. 전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있는 자 바로 그대로인가? 있는 자가 뭐죠? 어렵죠. 갑자기 여기서 확 어려운 문장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저기 저 높은 곳에 하늘이 있다.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장이죠.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보는 그대로. 그 하늘에. 이게 되게 좋은 게 하늘이 있다로 끝났잖아요. 그쵸? 하늘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옆에는 나무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별 나왔어요. 우리 나왔죠. 여기 누워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를 명확하게 표현해줬죠. 하늘을 우러르며 다시 처음에 있던 그 하늘이 있는 그곳을 우러른다고 계속 엮어주고 있어요. 별들과 눈을 맞춘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는 별이 나오고 우리가 나오고 장소가 나왔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이 상상할 수 있어요. 장소가 있죠. 인물이 있죠. 그리고 행위가 있잖아요. 별들과 눈을 맞춘다. 뭐 별들을 바라보며 눈빛을 아롱거리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누워서 별들과 눈을 맞춘다. 이것만으로도 별에게 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눈과 별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마음속에도 뭔가 찌릿찌릿한다는 거죠. 저 별들은 당연히 별이 주인공이겠죠. 저 별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너무 아름다워하잖아요. 별을 너무 아름다워하는 지은이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저 별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그러니까 저 누구 거지? 반짝이는 거 보면 저 누구 거지?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있는 자, 있다. 있다가 뭐죠? 있다. 있다 낱말 뜻이 뭐예요? 존재한다. 그렇죠. 이다의 과거니까 그냥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있는 자는 사람이죠. 근데 뒤에 보면 바로 그대로인가? 그대로. 뭐랑 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있는 자와 그대로가 같다라는 뜻이죠. 바로라는 그 뭐라 그래? 이걸 바로가 접속사 아니고 부사? 아무튼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있는 자, 그냥 그대로 있는 어떤 사람, 그대로인가? 라고 했어요. 왜 그 앞에 문장을 보면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있는 자가 그대로 그 하늘에 그대로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거죠. 다시 누워보세요. 누웠어요. 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에.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의 눈과 눈을 마주쳐 보세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별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보고 있는 순간 그 별이 장엄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뭔가 우러러 뭐 존경, 경외 이런 것이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자체가 있는 자, 그냥 있는 것. 그러니까 있는 것이라고 안 했죠. 왜냐면 존칭을 썼으니까. 있는 자 그대로인가? 네네네. 조금 왔어요? 느낌 네, 조금 네, 왔어요? 네. 아, 설명이 힘들다. 어, 네. 네, 저도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저는 저 별은 누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있는 자 바로 그대로인가라고 했을 때 그 별 자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래서 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하고 이렇게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구나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도 그 돼요. 얘기는 그 해석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글을 읽고 해석하여 기술해보세요. 이게 문학에 가까운 글이잖아요. 문학이죠. 허클베리 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왔어요? 네네. 네. 네. 왔어요. 그 별들을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그 자체인가 그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좀 이렇게 아리까리 써도 되나? 헷갈려도 그냥 가보세요. 자꾸 머리에다 이렇게 꾹꾹 밟으면서 생각을 가보세요. 그리고 읽을 때 저는 좀 어떨 때는 물어보거든요. 왜 별들과 눈을 맞출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네, 아니 여기 이제 이 글에 보면은 별들과 눈을 눈을 맞춘다. 맞춘다. 왜 별들과 눈을 맞출까라고 생각하면은 아름다우니까 그 별들이 하늘에 있고 그 별들을 향해서 눈을 맞추는 이유는 그 별들이 끔찍해서 맞출까? 그건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쉽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죠? 간결하게 네.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분이 되게 유명한 작가거든요. 네. 지금 일기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감정이입이에요. 작가가 쓴 글에 감정이입을 하면 그걸 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감정으로. 네, 다 쓰셨어요? 네, 지금 쓰라고요? 네. 지금 말하신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이게요, 듣는 거랑 내가 직접 또 글로 쓰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일점 모르고 지금. 우리 안소니님 설명 안 들어도 그냥 막 술술 써내려가세요.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폭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게 매력이죠, 문학이 가진.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질문들이 좀 어렵긴 하네요. 코스모스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쵸?
그쵸, 희애님? 네, 너무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렇게 읽고 이렇게 나눌 만한 가치가 너무 높고 충분한 책입니다. 감히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건 느낀 점은 아니죠. 해석이죠. 네? 네. 네, 발표해주세요. 그냥 이 글을 읽고 설명 없이 그냥 해석해서 기술하라고 해서요. 네.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네네. 하늘의 별은 지구의 인간과도 같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별들과 어울리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 해도 사람은 그 자체가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내용을 안 들으시고 지금 쓰셔가지고 네. 이렇게 네 해석하라고 해서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별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간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본문 내용에서 한 두세 걸음 더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글이 나오죠. 네, 다른 분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안소희님. 네,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안소희님 글체가 가진 힘이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진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저도 이렇게 뭐 길게 쓸 게 있나요? 네. 저는 삽살마마님? 직접 해석하고 기술. 음. 저기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눈을 맞추며 그 별과 소통하고 그 존재에 감사한다. 누가? 주어가 없네요. 여기 주인공이. 주인공이라고 해야죠. 아 네. 주인공. 처음에 주인공이라던가. 근데 여기 주인공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는 글쓴이는이라고 글쓴이. 해야 되겠죠. 네. 어때요? 1번보다 좀 쉬워졌어요? 그냥 해석이어서 좀 나요? 다 설명 다 해주신 다음에 그래요. 예. 맞고 틀림은 없다고 그럼요. 하시지만 그래도 또 뭐 없어요. 네, 없어요. 네, 회계님. 멀리 있기에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별을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별과 함께하길 바란다. 별과 눈을 맞추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빠져들어 별의 존재를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위로를 받는다. 그냥 해석하면서 느낀 점이 조금 있길래 그냥 그렇게. 네. 가장 끝 문장이 가장 멋져요. 네. 훌륭해요. 담겨 있어서. 그런데 앞에는요 훨씬 더 심플하게 가면 좋겠어요. 뒷문장이 살도록. 그러니까 앞에서 힘을 좀 빼세요. 네. 진짜 먼저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위로를 받는다. 별이라고.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가치도 나의 존재도 있는 그대로 이 나는 위로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다른 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 진짜 못 쓰는데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부러워는 하면 안 돼요? 아유 하지 마세요. 왜요? 다 길이 달라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좋으니까. 네, 그냥 좋다고만 하세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1층이면 괜찮죠? 그냥 좋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하시지. 아, 저는 너무 잘 쓴다. 나는 왜 이렇게 하면은 글 안 늘어요. 절대 못 써요. 네. 그렇게 사셔도 안 되고요. 그렇게 쓰셔도 안 돼요. 절대로. 알았죠? 네. 뭐 저희끼리 이제 약속해요. 안수님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좋은 글 쓰잖아요. 네. 부럽지만 제가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 보면은 그런 감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너무 잘하셔서 부러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니까 제 갈 길을 갈게요. 근데 저는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완성하는 것만 해도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각자 색깔대로 방금 가는 뒤에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네. 내 얘기. 난 이랬어요 라고 제가 자꾸 묻잖아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라고 묻죠. 그럼 자기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 미묘한 성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 그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네. 네. 알았죠? 네. 네. 다른 분들 막 칭찬해도 그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 나 진짜 글 좀 쓰네. 이렇게 느껴야 그게 맞아. 진짜 이렇게 느껴지지. 아무리 옆에서 잘 써요 해도 아닌데 나 못 쓰는데 이러면 그냥 그 말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나는 요만큼 성장했어요. 조사 좀 줄이기 연습해봤는데 진짜 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그 편안하게 내 자랑 좀 하는 그런 곳이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차차님 할까요? 막상 또 쓰려니까. 아까 이해했어요. 왔어요 했는데 또 다시. 나한테. 별은 인간이 만든 이름이다. 별은 자신의 이름이 별인지 모를 것이다. 별은 누군가에게는 반짝이는 보석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스와 몇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 하나의 물질이다. 별은 태양이 될 수도 있고 종이컵이 될 수도 있었다. 내가 보는 별은 진짜 별일까? 뒷부분에서 확 문학으로 꺾어버리네요. 그런 거. 그런 거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이론으로 가다가 마찬가지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걸려요. 너무 힘을 주니까 왜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걸리고 나오는데 뒤에 문장이 좋게 나오니까 라고 있는 건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앞에서 조금만 조금 다운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깔아주는 거 될까? 네? 깔을 하나씩 드세요. 그럼 본인이 드실 아, 뭘 나눔을 하세요. 본인 글에 넣으세요. 깔을 드릴까 괜찮아요. 네, 쌉쌀만 다음에 깔을 넣겠습니다. 하셨고 다 하셨죠? 그럼 3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제 설명 없이.
안소님 다 쓰셨으면 발표해 보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다. 결단력, 계획력, 부지런함 등등 많은 것이 있다. 험난한 세상에 나침반이 되어줄 이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 마지막 순간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닐까? 본문 내용에 충실해 주시길 다시 아닌가요? 똑같은데 이게?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그 아직도 약간 두세 걸음 조금 먼 느낌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글은 아주 잘 쓰셨습니다. 잘 들었고 응원 당연히 응원 엄청나게 네 합니다. 네, 혜기님 이제 선배로서 좀 네 해주셔야죠. 저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3번이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라는 그런 좀 긴가민가한 마음이 있었어요. 고의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시던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는 신을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나의 마음은 황폐하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그 별을 느낄 수 없고 상상만 할 수 있기에 괴로울 뿐이다. 오. 이렇게 느껴져서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학생원이 얘기한 은둔자 염색을 네. 은둔자 염색을 냄새가 나요. 네, 고우가 굉장히 불안정한 정신을 그렇죠. 가지고 작품을 하는 기간에 되게 많은 어떤 타임도 있었고 왜 그의 삶에는 뭐가 존재했지? 이렇게 말하는 건 그의 삶과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믿을 수 없고 뭔가 자기가 확신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는 그렇게 힘들게 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 굉장히 비교하는 삶을 되게 살았잖아요. 뭔가 그 고갱 이 사람과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자신 안에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부족했나?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썼어요. 그러기에는 첫 문장 내게는 무섭도록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간절하며. 이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재밌네요. 네. 차차님 문제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시 그런 거 완전 좋아해요. 종교를 가지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무섭게 빠져드는 열정과 편안함을 종교는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반고우도 몰랐던 것 같다. 신은 죽었다는 것을. 네. 마지막은 니체가 했던 네네. 네. 강렬한. 네. 여기서 또 아쉬운 문장은 신은 죽었다는 것을. 그거는 니체 얘기잖아. 니체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된 주제로 넘어가 버려서 조금 아쉬워요. 거기서 더 현대로 다시 오셔야죠. 조금 더 그 지점부터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간다는 건 거기까지만 철학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그 뒤가 이어져요. 사유 체계를 넓혀 나가는 과정이니까 글쓰기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네. 신은 죽었다는 너무 오래전 화두죠. 네. 정말 안소리니까 비슷한. 네, 그럼요. 네. 좋아요. 네, 잘 쓰셨어요. 네. 고우가 네. 무섭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신앙이고 신앙 그것이 있다면
그림, 네. 그 사람의 직업이니까 별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나에게 그 절실한 것은 그리고 음.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나는 먼저 나를 사랑함으로 내 인생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설계하고 남을 위한 삶도 계획해보고 싶다. 잘 쓰셨어요. 네, 잘 쓰셨어요. 많이 쓰셨어요. 그 와중에. 그럼요. 이거 저희 문장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는 무섭도록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무엇인지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신앙, 그것은 신앙이야. 내게 신앙이 있다면 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빈센트 반 고흐가 얘기했대요. 이 글은 주제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네, 그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네, 뭐래요? 신앙이래요. 신앙이 뭔데요? 그러게요. 네? 믿는 마음. 믿는 마음? 신을 그 낱말 사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신앙이 무슨 뜻인지. 그럼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게는 무섭도록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무섭도록 필요한 거 엄청난 열망이죠. 네, 엄청난 열망을 지금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이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거야, 그 얘기죠. 신앙, 그것은 신앙이야. 그러면서 말을 해줘요. 내게 신앙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필요한 것, 엄청나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너희들도 모두 인정을 할 거야 라는 전제거든요. 빈센트 반 고흐가 반말로 하니까 저도 반말로 하네요. 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밤중에 밖으로 나간다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밤중, 암흑 가운데 내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뭐죠?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신뢰하고 복종하는 거죠. 네. 신뢰와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외심을 말해요. 경외심. 자연에 대한 경외심, 창조에 대한 경탄,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의식이 커져가지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느끼고 싶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요. 이 광활하고 이 엄청난 자연의 순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가 되는데, 그 작은 존재로서 이 엄청난 걸 화폭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을 열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엄청나게 커져서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그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 세상에 내가 무엇 작은 것 하나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시선이죠. 이 엄청난 세상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하게 신뢰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라는 거죠. 이 포인트는 이번 강의 9강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계속 관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잠시만요. 네네. 그런 거죠. 제가 너무 기다리기 심심해서 한 줄 써봤어요. 네, 제 버전으로. 현관문에 달린 자물쇠를 위아래 모두 채우고 창문 미닫이 오른쪽에 있는 걸쇠를 돌려 잠근다. 컴컴한 거실, 숨소리조차 없는 정막. 여긴 어디인가? 책상 위에 꽂아둔 흰 백합, 고개를 모로 돌리고 부역해 있다. 고흐에 비해 내 삶은 이렇게 형편없고 초라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어딘가로 숨어들고 있고 깜깜하면 절대 밖에 못 나가는 이 비겁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경외는 모르겠고요. 밤에 나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그거를 직면하는 힘도 없거든요. 네.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그만큼 걱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소중해서 말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4번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 내면에 대한 인식 체계를 도식화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자고요. 도식화는 이제 도표로 그려도 되고 도형으로 그려도 되고 뭔가 이렇게 글 말고 그림같이 그려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내면이라고 했으니까 밖으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구조를 떠올리셔 보고, 근데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인식 체계 그런 거잖아요. 정보가 들어가면 아니면 시각적 정보가 들어가면 아니면 촉감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 어렵죠. 나에 대한 되돌아봄이나 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위기님 아까 제가 감정을 많이 사용해서 감정을 받아들이게 감정 많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감정이란 기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인식을 감정은 한 번은 통과해 나가는 길인 거죠. 그리고 아까 차차님은 좀 이렇게 뭐랄까 단도직입적인 어떤 화법 같은 것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 것 이게 같은데. 혹시 그 이렇게 뇌구조 같은 그런 네,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런 어떤 지점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그 지점들을 한번 이렇게 통로로 한번 그려보세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 딱 뭔가 얘기하면 우선 의심부터 해. 그럼 의심이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가 딱 얘기했어. 그럼 난 우선은 웃어. 난 웃어. 그게 무슨 얘기든 상관없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우선 웃어.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있다라는 거죠. 길이, 루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이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인식의 기제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움직이나. 죄송해요. 이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너무 추워요. 추워요? 저 발시리 너무 발시려요. 추워요. 맞아. 지금. 조금 올려주세요. 진짜 핫팩을 좀 지난주는 부추가 왔는데 너무 추워. 제 이거 잠바 드릴까요? 아니요? 잠바 엄청 따뜻한데. 지금요? 네. 네? 지금 따뜻하세요? 따뜻하다. 아 잠바가 따뜻하다고요? 저는 괜찮아요, 저 온도. 괜찮아. 밑에 봐. 좀 이거라도 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되게 따뜻해. 저도 일스러움을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 좀. 이 2, 3월 날씨가 은근 추워요. 그래서 옷 단단히 입으셔야 돼요. 맨날 추워. 2, 3월 날씨가 은근 추워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어렵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떠오르는 만큼만. 네, 휘기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네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단순하게 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 잠깐 여기 화면에 한 번만 비춰서 보여드릴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잘해. 이게 화면에서 볼 때는 글자가 거꾸로 보이나요? 아니 그거는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네. 저는 찍어보면 되죠. 그냥 이 내면에 대한 인식 체계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말씀을 주시는 없고
그냥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작고 약한 존재 있죠. 되게 연약하고 작고 약한 존재. 아이들이나 막 그 동물 그런 존재들이 슬프거나 아플 때. 그러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거기에 너무 그냥 재빨리 너무 깊숙하게 동화가 돼갖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마 이제 마주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재밌고 밝은 그 무엇을 찾아 마음을 안정시켜요. 피해서. 네, 피해서. 안 보고. 네. 그리고 그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걸 잊어버리고 편안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아. 당장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그냥 마무리 짓는 그런 그 어떤 그 인식 체계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알면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뭐가 있지? 작은 일부터 그걸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걸 실천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 길고양이들 보면은 캔 따갖고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 곳곳에 이제 먹을 것도 이렇게 놓기는 하는데 그게 계속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가능한 그 선에서만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정도가 맞는 건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죠. 혹은 그냥 퍼뜩 생각난 게 이거라도 이렇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이 질문에서는 약간 네. 벗어났어요. 네. 왜냐면 자기 내면에 대한 인식 체계거든요. 주체계? 입력한다. 그리고 느낀다. 뭐 그 다음에 감정을 폭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컴퓨터 보면은 그 입력, 뭐 사출, 뭐 이렇게 뭐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했네요. 네. 너무 한 일례로 네. 드셔가지고 네, 인식 체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나님 다 하셨죠? 네. 네. 저도 간단하게. 저는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합리화하고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딱 들었을 때서 뭔가 자꾸 저가 그런가 봐요. 용건만 간단해요. 되게 딱. 근데 합리화시켜 내가 구분을 해.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못하는 거는 아예 덮어버려요. 아예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집요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우리 집안의 구조도 그렇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빨래는 못하는 거고 뚜껑 여는 거 못하는 거고 찾는 거 못한다. 그런 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정말 돌아가더라도 뭘 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벌리신 일이야. 뭐 이렇게 주방 일이나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거나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하면 너무 피곤해져. 그러면 요청하시기 전에는 안 하는 거죠. 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합리화, 용건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세 개 따로따로거든요.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라는 것은 그냥 제가 길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결정을 해버려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럼 용건만 간단히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네, 구분해내는 능력이 되겠군요. 그런 쪽이고 빠른 결정. 네네. 그래서 그러면 합리화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을 그렇죠. 하는 거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합리화가 네.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합리화가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좋은 것만. 네, 좋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머 여기서 다 나오네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쵸. 그런지. 어머 아유 정부가 갑자기 반짝해버렸네. 그쵸. 네, 이렇게 반짝 하시라고 제가 도시카를 한번 그려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합리화라는 게 참 무서운 말이네. 애들한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게 이제 고쳐 나가고 싶으시면 용건만 간단히를 고치셔야 돼요. 빠르게 결정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좀 되는 건지 요거를 구분하셔야죠. 내가 지금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구분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대체를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렇게 되면 미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허무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이지만 벌써 아이들 키우는 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되돌릴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결정하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처음 입력 부분에서 천천히 결정하자. 다 들어보고 신중하게. 지금 내가 할 일 되게 많은데 중요한 일 되게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내가 해야 되니까 우선 천천히 내가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렇게만 바꾸셔도 지금 이 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해드린다고 했냐면요. 글을 쓸 때 이게 똑같이 돌아가요.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빠르게 용건만 간단히 쓰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뇌에 사용하는 기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만 열심히 쓰실 거예요. 꼭 써야 될 내용에 힘들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어려워 이렇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시면 글 쓰는 거 그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곡을 같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많이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빨리 후딱 해치워버리고 싶어. 그렇죠. 그 후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딱. 절대로 후딱은 안 돼요. 네, 회장님.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말을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새로운 거가 왔을 때 좀 네. 일단은 아까 무슨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포커페이스 그냥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네, 웃어놓고 웃어놓고 속으로는 의심하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머리를 막 누구지? 굴려요. 막 그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저를 안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도 웃어요. 앞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지시, 그 정보를 무시를 하죠. 그리고 그 무시한 거에 대한 지지자를 찾아요. 나는 그러니까 만든 성향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너는 어떠니 하면은 보통 이게 맞더라고. 역시 이렇게 위안을 삼고 또 이렇게 일단 통과된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그것도 일단은 의심을 해요. 한 번 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또 그런 다음에 또 지지자를 찾아요. 그게 책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한 거랑 뭐 같은 그런 성향의 책 이런 걸로 역시 내가 맞았어 또 한 번.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요. 돌리죠. 네. 참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건 이제 완벽주의자 성향에 가까운 거죠.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의심한다고는 하지만 하려고는 계속 하지만 그 틀을 못 깨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정해놓은.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스 하라. 네, 그런 책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제목이 정확히 이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목이 예스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춰놓은 그 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걸 경험하게 하는 책이에요. 예스 하면서 가는 인생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거거든요. 지금 예스 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르잖아요. 그거 말고 누가 부탁하거나 누가 그렇대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하고 그대로 해보는 거. 그래서 이 경험의 폭을 훨씬 더 넓혔을 때 훨씬 더 해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해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참이거든요. 그 조각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참이 보이는 거거든요. 스님들은 그걸 수련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그 예스에 관계된 책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가요? 저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외부 조각치 네. 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걸로 했어요. 우월감이 들어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잠이 들어가면 게으름이 생기고, 불안감이 들어가면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계획이 없으면 정신이 없고, 가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무게가 느껴지고, 반감을, 그러니까 갑자기 긍정적인 거에 반대해 보죠. 부정적인 거. 네, 그러네. 세상에.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어긋장이 있어요. 어긋장. 네. 그럴 수 있어요. 어긋장도 많네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눈치 보기도 있고, 뭐 자존감이 하락하는 것도 있고, 난 그런 거를 다 이제 통틀어서 그런 좋은 건 하나밖에 없네요. 그 나쁜 거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어린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결론에 나오게 이제 나이 값을 하자, 친절하자. 왜 어린 행동을 한다고요? 제가 약간 그 피터팬 증후군이 조금 있어요. 내가 망각하는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많이 고치고자 지금 요즘에 많이 노력 중입니다. 네. 아마 애들이 없었으면은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어른들 많아요, 네, 요즘에. 애들이 네. 커갈수록 얘네들이 이만큼 컸으면 나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판기라고, 아니 전 자판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요?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네. 나와서 자판기라고 느껴졌는데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네. 그래서 걱정 자판기, 소심 자판기, 과거지향 자판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면 미래로 나갈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미래로 나갈 힘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자판기 안에 가득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는 거죠, 과거로. 저 불안으로 했어요. 네, 불안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불안했을 때 옛날 과거의 제 불안과 지금의 현재의 제 불안이 그 차이가 있거든요. 불안할 때는 쇼핑을 해요. 옛날 과거에는 네. 술을 마셔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소비를 한 거에 대해서 부담, 그러니까 그 과잉 소비에 따른 그 부담, 경제적 부담과 술을 마심으로 인한 고통, 괴로움 이런 그렇죠. 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그거를 또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다시 다음 날, 반복하고. 네, 다음 날, 네, 네, 그러죠. 이게 쇼핑 중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불안할 때는 문제가 뭔지를 제가 불안함을 느꼈을 때 뭔가를 이제 쇼핑을 하려고 한다거나 물건을 새로 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왜 그러지? 라고 이제 그걸 알아차리죠. 안 사고. 내 불안하구나. 뭐 때문에 불안하지? 그 불안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안했구나.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지금 현재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고통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난 왜 이러지? 자꾸 왜 이걸 반복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너무 못 견디게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원인이 뭔지를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그걸 이제 배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원래는 안 하는 행동인데
근데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지를 내가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맨날 왼쪽 걸 누르던 걸 오른쪽 걸 누른다는 거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뇌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계속 눌러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길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잡으려면 계획표를 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계획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나를 계속 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개선을 해나가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이거를 못하고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자기 의식으로 안 갖고 계셨을 때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간단하게 한 거예요. 지금 저희 되게 간단하게 한 건데, 네, 재밌죠? 네, 재밌는데 엄청 재밌죠? 어렵기도 하고 저는 진짜 이고 문장 보고 제가 정말 되게 편협하거나 협소한 생각을 또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 선생님이 그 설명해 준 거 보고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좀 더 알아야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뭘 놓치셨냐면요. 이 글이 이 9강에 나온 글이잖아요. 네. 9강의 인트로였고 9강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 글을 왜 발췌해서 그 앞에 넣었을까? 그것만 생각하셨어도 메시지가 드러났을 거예요. 네. 좀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도 재밌지만 또 현장에서 글을 계속 써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좀 양가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걸 배우고 느끼시는지 좀 새로운 수업이었죠? 좀 어려워요. 그렇죠. 기술이 딱 떠오르지가 않고. 네네.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네. 쓰는 것도 어렵고. 네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늘겠죠. 네. 오늘 뭐 인상 깊었던 거나 뭐 느꼈던 거나 이런 거 뭐 있으세요? 오늘 다 이게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네. 짧은 시간 안에서 좀 다시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시죠. 네네네. 네.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정리되는 대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길 네. 바라요. 네, 어떠셨어요? 어려운 것들을 잠깐 이렇게 써보고 나눠보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쓰니 뭔가 써지기는 하는구나.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인식체계, 도식회계 왜 머릿속에 떠다니고 나 이런 거 같은데 생각이 항상 멈췄는데 이렇게 써보고 같이 나눠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이렇게 좀 아무래도 선명하게 이런 게 드러나니까 좀 더 내 삶에 적용을 하기가 좀 낫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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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고 한 가지씩만 바꾸면 되시거든요. 원하는 거 한 가지씩만. 네, 그럼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겁니다. 근데 과제 보이시죠? 과제. 자신이 바라보는 냉혹한 현실 묘사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글쓰기. 아까 휴게님이 그래서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재밌고 편한 것으로 자꾸 도망간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쓰시면 안 돼요. 네,